초능력이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초능력에 대한 인식은 고대부터 존재했습니다. 신, 조상, 영혼 같은 존재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들의 능력이 묘사되었습니다. 초능력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은 미텔과 함께 실제 초능력을 보인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고스와는 미국에서 공인하는 리모트 뷰잉의 1인자입니다. 리모트 뷰잉이란 신체적인 관측 기구를 통하지 않고 거리를 뛰어넘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소련과 미국의 치열한 냉전 시대에 리모트 뷰잉이 군사적으로 이용되었는데요. 이때 인고스와는 리모트 뷰잉 연구의 중심지인 스탠포드 국제연구소에서 초능력자로 각광받았습니다. 1973년 과학자들이 우주 탐사에 앞서 그에게 리모트 뷰잉을 요청했고 그는 초능력으로 자신의 몸을 떠나 우주로 향했습니다. 그가 관측한 행성은 지금의 목성이었는데요. 놀랍게도 목성에 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초능력으로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성에 고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북서방향의 구석에 위치한 암모니아 얼음 결정 구름까지 묘사했다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가 본 행성이 목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4년 뒤인 1977년 보이저우가 목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의 능력은 인정받게 됩니다. 그는 또한 달의 뒷면을 투시하다가 그곳에 광범위하게 들어선 빌딩과 도로가 있고 인간처럼 보이는 기이한 외계 생명체들이 땅을 파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의 지도자들이 외계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가 쓴 책에서 이러한 주장은 논란이 됩니다. 터무니없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정말 외계인을 본 것일까요? 구소련의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니나 콜라지나는 살인 초능력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1965년 소련에서 방송된 TV 프로그램 영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실력을 선보이는 TV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니나 콜라지나는 방송에서 여러 가지 초능력을 선보입니다.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 염력만으로 물건을 움직이거나 살아있는 개구리의 심박수를 서서히 멈추게 하는 등 놀라운 모습을 선보입니다. 실제로 성냥개비나 담배갑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장면이 필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속임수를 쓸까봐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를 씌우고 실험했는데 투명 플라스틱 상자 안에 있는 시계, 성냥개비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1969년 미국 CIA는 이 영상을 보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은 콜라지나의 초능력에 두려워했고 미국 안에서 초능력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는 20개의 부대에서 초능력자들을 군사 목적에 활용할 정도로 미국 항전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1982년 당시 10살 이탈리아 소년 베네데토 스피노. 그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화책을 보다가 갑자기 만화책에 불이 붙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소년이 불장난을 한 줄 알고 혼을 내는데요. 소년은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습니다. 소년이 흥분하여 잡지들이 놓인 테이블을 쳐다보는데 테이블에 놓인 신문지에서 연기가 갑자기 나면서 불이 붙게 되고 부모님은 크게 놀라고 맙니다. 소년은 심지어 잠을 자다가 침대에 불이 붙어 잠옷이 타게 되고 화상을 입었으며 결국 자신의 초능력을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베네데토의 부모는 마귀에 씌인 것 같아 성당 테마 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고 전문 의사들과 과학자들도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초심리학자 데메트리오 크로세 박사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제어 기술을 연마시켜 스스로 초능력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오늘날 베네데토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무런 뉴스가 없는 것으로 보아 평범하게 잘 살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초능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1985년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김성한 학생입니다. 김성한 학생은 신기한 능력을 지녀 동네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시작하였고 신문, 잡지, 방송에까지 소개되었습니다. 무려 200여 명의 눈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1시간에 걸쳐 염력을 사용하는데요. 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 바늘을 마음대로 돌리는가 하면 11시를 가리킨 시계 바늘을 돌아가라는 수차례 고함으로 10시 25분으로 되돌립니다. 또 날달걀을 손에 쥐고 있다가 40분 만에 병아리로 부화시켰으며 두꺼운 책 속에 얇은 종이 한 장을 끼우고 눈으로 응시해 종이만 태우는 신비한 현상, 손에 쥐고 있던 날콩 20여 개 중 6개에서 7개가 3분 뒤에 싹이 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초능력 시범 전날 경북 영덕군에서 김성환 군과 같이 올라온 담임쌤이 오늘 아침 세면 때 김성환 군이 자신의 집에 있었던 수건과 칫솔을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왔다고 증언하여 참석자들을 아연 실색해 하였습니다. 이후 김성환 군은 우리나라 정보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등을 대주는 조건으로 대북 공안 업무의 능력을 사용해 줄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미 미국 CIA, 구소련의 KGB가 초능력자들의 텔레파시, 투시, 체면술 등을 이용해 불꽃 튀는 10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보 관계자들도 더 이상 초능력의 세계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성환 군의 부모의 반대로 없었던 일로 돌아갔고 김성환 군 역시 스스로 사람들의 관심권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5년 3월 4일 김성환 씨는 1984년의 실험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감자싹을 튀어 보이는 실험을 했는데요. 당시 취재를 한 변성석 기자는 김 씨의 손바닥에 어떤 다른 사술에 끼어들 여지는 없었으며 이 페인 중 다른 4명이 감싸쥐고 있던 똑같은 감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씨 싹의 길이는 8mm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발화기간이 3에서 4주임을 감안하면 초능력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연찮게 초능력을 사용할 때가 많다. 본인들이 모르는 것일 뿐. 여러분들도 자신이 모르게 초능력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초능력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미텔이었습니다.